돌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풀이가 막히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을 끝까지 끌어내는데 방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거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절대 얼렁뚱땅 풀지를 않아. 물어보면은 그 자기가 푼 거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을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못하는 학생은 잘 못하는 수준 내에서 설명을 그렇게 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채연이는 지금 이걸 갖다가 치원방 정식으로 풀지 않고 변형해서 대입하는 방법으로 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게 고난도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 방법이 좀 곤란하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게 해결이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야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무조건 이걸로 풀어야 돼 그럼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생님 별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현빈이는 이제 고1 때 뭘 들은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뭐 배웠으면 당연히 나한테 배웠겠지.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봐라 그랬는데 뭐 T로는 되는데 T가 뭔지에 대해서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 마지막 기회를 줘봐. T가 뭔데? T를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으로 나올게 잘 생각을 못하겠어. 그러면 3의 알파 제곱도 T고 3의 베타 제곱도 T야? 네. 그런 게 어딨어? T 제곱이니까 근이 두 개가 되는. 어디 T 제곱이 있는데? 네 말은 앞뒷 말이 안 맞는다고. T 제곱이 없는데 무슨 T 제곱이 없는 걸 왜 전제로 깔아놓고 T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래. 네. 그러니까 현빈이 얘기는 그게 뭐냐?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다 이거거든.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뭐냐면은 이 문제 하나 푸는 경우는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어줍지 않게 딴 거랑 엮였을 적에 이제 진짜 개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원칙은 똑같아요.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지현이 그건 그 정도는 알아듣지? 네. 3의 알파 제곱을 T1, 3의 베타 제곱을 T2라고 얘기하면 T1 플러스 T2와 T1 곱하기 T2가 돼. 그러면 원래 T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3분의 28은 T1 플러스 T2니까 그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된다고. 그리고 3은 두 분의 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합이 3분의 28 곱이 3이 나오는 T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즉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T 플러스 3은 0에 두 근이 T1, T2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안 떨어진 거야? 아니지. 그게 논리적으로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지, 그치? 현빈이는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설명하는 게 너한테 더 중요한 거지. 아니 그건 뭐 그게 이렇게 풀면 돼가지고 맞고 동그라미가 아닌 게야. 그게 네가 1학년 때 80점을 못 나온 이유야. 네. 선생님 말을 믿을 수 있겠냐? 네.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애들은 그걸 잘 몰라. 이게 그런 게 있잖니. 젠가 같은 거. 잘못 배우면 우르르 무너지잖아. 그치? 그게 그 젠가라는 게임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높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물론 시험 때는 뭐 손짓발짓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걸리지 않으면 컨닝이라도 해야죠. 가능만 하다면은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야비한 수단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꿋꿋하게 가야 돼요. 돌멩이 하나 걸리는 거 다 치워버리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 그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모두 다 치환으로 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건은 뭐냐? 치환 후 생기는 방정식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78번 문제. 자, 그냥 바로 쓸게 나는. A-B는 2. 그러니까 77번을 갖다 채은이처럼 풀 거면은 A, B로 치환하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현빈이처럼 풀 거면은 T1, T2 이게 괜찮겠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애매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도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럼 T 값이 두 개잖아. 네.
둘 다 t값이지. 네.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응? 하나의 t값과 하나의 t1인 t값은 걔네 t끼리는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t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데 2하고 3이 나왔어. 네. 그러면 2도 t값이고 3도 t값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고1 때 근거계수 관계를 쓸 때 헷갈리는 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2도 t값, 3도 t값인데 걔네끼리는 다르잖아. 걔네끼리는 다르지만 걔네가 둘 다 t값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t1, 하나는 t2.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이라는 거야. 다르지만 같다라는 표현이 된다 이거지. 꼭 명심하세요. 네. 자, 요것도 볼게요. 요렇게 그냥 갑시다. 이거는 t1, t2를 볼 이유가 굳이 없어요. 근거계수 관계를 쓸 게 아닌지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네, 이렇게 된다. 그럼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지? 2ab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안 돼? 돼요. 마이너스 그 뒤에 건 어떻게 되는 거야? 4b 맞지? 네. 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2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네. 이게 좀 재밌게 생겼네. 그러면 싹 정리하면 a, b는 이거 a, b는이라고 하면 재미를 못 보여. 마이너스 2b는 a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지? 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나? 밑에 있는 식을 왼쪽 좌변으로 넘겨서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밑에 있는 식을 모두 다 좌변으로 하면서 이게 넘어간다고? 네.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모르지? 네. 왜 그렇게 해? 이게 넘어가서 b 대신에 a 이거 넘어가서 a는 b 더하기 2니까 a 자리에 b 더하기 2로 하면 b의 2차 방정식으로 풀리지. 알겠나? 네. 내가 지금 현빈이가 이걸 인수분해를 말하는 거를 여러 차례로 보거든.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2번인가는 맞았는데 한 번은 틀리고 그랬는데 인수분해를 즐겨 쓰는 거 나도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를 즐겨 썼던 것 같아. 근데 인수분해는 조금 위험한 구석이 있어. 뭐가 있냐면 고백골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될 때 인수분해를 써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으면 맹목적인 수단이 돼버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재미 보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그냥 인수분해를 그냥 하는 거야. 그거 안 좋은 거. 두 번째, 고배 목적이 없는데 인수분해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맹목적으로 인수분해가 머리로 박힌 사람은 이게 인수분해를 예를 들어서 푸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학생 자신은 그걸 잘 안다 모른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 낭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선생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분해는 웬만하면 쓰는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 웬만하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많이 쓰여요. 인수분해가 많이 쓰이는데 인수분해는 주로 어떤 때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 할 때 인수분해를 써야 돼. 그게 아닌 경우에 인수분해는 한번 해볼까 하면은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웬만하면 인수분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 요거 B로 묶으면 뭐가 되냐? A-2지, 그지? 그럼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럼 인수분해가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있다. 근데 이거는 여전히 얘는 B 더하기 2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도 이건 풀린다. 응? 이 자리에다가 B 더하기, 이 자리에 B 더하기 해도 풀린다고. 똑같이 2차 방정식으로. 맞지? 네. 그럼 인수분해로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가 왜 좋아서 그렇게 인수분해를 쓸까? 지금 얘는 몇 차식이 있어요? 2차예요. 2차. 1차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A에 대한 1차식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 2차잖아요. 그렇죠? 2차가 돼야 인수분해라는 말이 최소한 나오죠. 3차나. 인수분해를 하면 차수가 어떻게 돼요? 2차. 떨어지잖아요. 1차 곱하기 1차는 0이 돼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립방정식, 즉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수분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야. 그럼 굉장히 오늘 수업이 뜻깊은 수업이야 이게. 그냥 뭐 풀듯이 푼다 그러면은 그냥 니네들 보고 풀 시간 주고 풀게 시키는 게 그냥 차라리 낫지. 이왕이면은 쉬운 문제집을 풀 적에 일수록 의미를 알고 푸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채연이는 오히려 인수분해를 하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현빈이는 인수분해를 너무 즐겨 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자제를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채연이는 조금 더 현빈이는 조금 자기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네. 알겠어? 네. 특히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가다 뭘 설명을 해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설명을 하는 게 아직도 두서가 없는데 근데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근데 아까 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선생님이 뭘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차, 3차 똑같은 질문을 해도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는 여전해. 네. 네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게. 상대방이 물어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 여기도 얘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얘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얘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지 네가 얘를 갖다가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란 말이다. 알아듣나? 네. 자 79번은 별 볼 일 없는 문제입니다. 하면 돼요 그냥. 네. 오히려 거기 뭐 지수꼴이 보이는데 그러면 뭐 어쩌고 또 아까 그건가? 아니지. 이 경우에는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식이 쉽잖아요. 그죠? 네. 오른쪽에 있는 걸 풀어서 나오는 x값을 왼쪽에다 대입해서 푸는 게 더 빠르겠죠. 이 경우는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이제는 뭐냐? 부등식이지? 네.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상당 부분이 비슷한 것들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네. 83번 보세요. 그래프 보지 말고 83번은 식 먼저 보세요. 어떤 거 얻을 수 있어요? fx가 gx보다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건 풀이가 정해져 있어. 선생님이 하는 방식대로. 첫 번째 1단계 어떻게 해야 돼? y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x축, y축 다 무시해버리고 f와 g가 같아지는 지점의 기준의 x 값들을 찾아야 돼. 네. 왜?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맞니? 끄떡거렸으면 둘 다 틀린 거야. 등호가 없어도 같게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여기선 누가 위고 여기선 누가 아래고 이걸 따지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든 없든 무조건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싹 다 지울 거야. 지울 거야. 그러고 바로 시켜볼 거야. 그러고 한 번 더 보여줄 거야. 순서대로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해. 다시 여기가 1단계라 치자. 네. 2단계 그럼 뭐를 붙인다? y 붙인다. 네. 그지? 3단계 거기 있는 그림 말고 니네가 새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x축 y축 다 치워버리고 두 그래프가 같게 되는 지점에 세로선. 그지? 네. 왜? 등호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야. 네. 그건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왜냐?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라면은 이 부분은 안 같은 부분들이지. 안 같은 부분이니까 누군가는 위가 되겠지. 우리는 얘가 위인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 되겠네. 그치? 네. 여기는 안 되겠네. 여기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거기에 x 값을 보니까 여기는 x가 a 맞니? 여기는 x가 뭐라고 돼 있어? 0이구나 여기는. 그치? 네.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그림 새로 그려야 돼. 오케이 바리? B 아니지 그지?
B라는 거는 F가 X축과 만나는 점이지. 그러면 B라는 것이 X축 Y는 0하고 같아지는 지점이지. 네. 그치? 그럼 Y는 fx하고 Y는 0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 식이 아니라 fx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때 필요한 거라고, 그 지점은. 이해되었네? 네. 그러니까 이거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페이크란 얘기지. 그지? 우리는 f와 g가 만나는 x의 지점을 찾아야 돼. A 맞습니까? 맞죠? 네. 0 맞습니까? 네. 맞죠? 그 다음 여기는 x는 얼마예요? C죠?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X는 A보다 작은 부분도 되고 또는 X가 어디하고 어디가 된다? 0하고 C 사이가 된다.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처음부터 푸세요.